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압박을 이어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내려앉았습니다. 상호 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차단과 경제 회복, 물가 안정 등에서 그 어떤 대통령보다 좋은 첫 해를 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Here's the book. These are all things we have. I'm going to read a few of the samples, but look at this. These are all, each line is something that we did. Nobody did that before. And it's big stuff too. Look, we hav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대규모 해외 투자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도 10명 중 8명은 국정 운영을 지지했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대통령직 사유화와 그린란드 정책 등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현지에서 권영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행사장 입구입니다. 완전 무장한 경비 인력들이 초소 곳곳에서 출입 인원을 확인하고 있고 높은 옥상엔 어김없이 저격수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번 제56회 다보스 포럼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3,000명이 모였고 국가 정상급 인사만 64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명이 다보스를 찾으면서 보안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곳 다보스 콘그레스에서 오늘 오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Stricter this year, they've reduced the types of badges that can access the secure area, and now it's just limited to white badges and accredited. 다보스 포럼은 전통적으로 기후변화와 국제공조 등 전 지구적 이슈를 다뤄왔지만 이번에는 그린란드 병합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치 외교 이슈가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간 갈등이 가파르게 고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보스를 찾은 유럽 지도자들도 더 이상 트럼프 달래기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Combined with an endless accumulation of new tariffs that are fundamentally unacceptable, even more so when they are used as leverage against territorial sovereignty.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유럽 정상들과 관세 문제 등을 두고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경하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EU 긴급 정상회담도 방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보스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압박을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가 내려앉았습니다. 안전 자산인 금과 은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첨단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이 2.4%, 500대 기업 주가를 평균 낸 S&P 500은 2%, 다우도 1.7% 안팎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마틴 루터 킹의 날 휴일로 하루 쉬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 위협을 한 이후로 오늘이 첫 개장일입니다. 미국이 믿을 만한 투자처라는 생각이 흔들리면서 미국 자산을 파는 소위 셀 아메리카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국채도 투자자들이 내다 팔면서 10년, 30년 만기 금리가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된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 1억 달러어치를 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금액 자체는 적지만 다른 기관들이 비슷한 결정을 따라서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역시 하루 사이에 각각 4%와 7% 내렸습니다. 돈은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몰리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금은 3.7%, 은은 6.7% 가격이 올랐는데 특히 은값은 올해 들어서 3주 만에 총 35% 뛰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곧바로 반응하는 양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 위법성 여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룬 것은 내부 의견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법조계에서는 판결 시점을 다음 달 20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상호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국 아이스는 결국 얼음처럼 녹을 것이라며 시위대는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현지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담요만 걸친 채 체포된 이 남성. 아이스가 추방 대상으로 오인한 무고한 시민으로 드러나 풀려났습니다. No clothes on and just covered with my grandson's blanket. 체포 당시 이웃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습니다. 단속을 알리는 동시에 최대한 많이 와서 지켜보자고 외치는 신호였습니다. More people around, their, federal agents are less likely to escalate to violence.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아이스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30대 여성 르네굿이 아이스 요원 총에 맞아 숨진 뒤 시작된 시위는 영하 20도, 체감 영하 30도 안팎 강추위에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시위대는 모자에 장갑, 방어 하나로 중무장한 채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나 핫팩을 나누며 서로 독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Nothing for us, but you will notice the ice guys. They're coming and going pretty quick. They're not used to this weather. 르네굿 추모 장소엔 몸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I've offered two. My hand got too cold, so now I'm heating up my hand. It's cold, but ice melts. No more ice. 얼음과 바람이 같은 이민 단속국 아이스에 지지 않겠다는 뜻인데 정작 이 사건에 대한 FBI 수사는 아이스 요원이 공격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또 아이스 소속 목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네소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반아이스 시위대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LA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리는 퍼레이드가 끝난 후 현장 인근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여러 명이 연루된 싸움이 발생했고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야외 장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지난 주말인 18일 오전 11시쯤 캘리포니아 북부 스톡톤의 한 야외 장터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남성 2명이 숨졌고 50대 여성 1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은 강도 시도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졌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60대 남성 관광객 3명이 이른바 묻지마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키시미 지역의 한 주택단지에서 이웃집에 머물던 관광객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혐의로 30대 용의자 아흐마드 지아드 보제가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하이오와 미시간에서 온 관광객들로 차량 고장으로 체류 기간을 하루 연장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이나 연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보제는 지난 2021년에도 주유소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체포됐지만 당시 정신 이상을 이유로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차량 100여 대가 연쇄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미시간주 196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에서 발생했으며 세미트럭 40여 대를 포함해 모두 100여 대 차량이 휘말렸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설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순이민 규모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으로 유입된 인구보다 유출된 인구가 더 많은 순이민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순이민 규모는 전년보다 10,000명 줄어든 29만 5천 명으로 추정됐으며 비자 제한, 수수료 인상, 추방 등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이 주요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연구진은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줄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둔화하는 등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례 노숙자 실태 조사가 오늘 밤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조사는 오늘 밤 샌퍼난도 밸리와 메트로 LA를 시작으로 내일은 샌 가브리엘 밸리와 이스트 LA, 모레는 엔텔럽 밸리와 사우스 LA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이번 조사에 모바일 앱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 지역과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봄에서 여름 사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졌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이례적인 겨울 고온 현상이 이번 주 들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 밸리 지역은 70도 후반, 해안 지역은 60도 중후반대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 24일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 사전 등록 절차를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청은 사전 등록 포털은 다음 달 24일 오픈되며 오는 3월 16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대상은 LA 카운티 기준소득 상한선 16만 8천 달러로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LA협의회가 어제 LA 피코 유니온 지역에서 열린 마틴 루터킹 주니어 평화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권과 평등, 비폭력 정신을 기리며 지역사회 화합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약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는 행사 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시의원, 주민의회 의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의 취지와 중요성을 논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러싱을 지역구로 하는 산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시의회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황 부의장은 줄리 맨인 의장과 협력해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뉴욕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한국어 번역 보안 문제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함께센터는 신청서 작성 지원과 검토 서비스도 제공하며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인 가구는 시민권 신청서 전액 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센터는 다음 달 7일 영어와 한국어, 베트남어로 시민권과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스몰 비즈니스 창업 상담을 제공하는 무료 상담도 진행합니다.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가 9학년에서 12학년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 여름 인턴십 참가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인턴십은 주정부와 의료기관, 비영리기관, IT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리더십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며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준비 세미나는 오는 2월 7일 줌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마감은 2월 28일이며 오리엔테이션과 학부모 미팅은 기관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 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향한 대규모 학살이 벌어진 이란에서 국영 TV 정규 방송이 갑자기 멈추더니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이 송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와 함께한다는 말까지 전파를 탔는데 반정부 세력의 해킹으로 추정됩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اخبار واقعی انقلاب ملی ایران. 긴박한 음악과 함께 진짜 뉴스를 전하겠다는 음성이 흘러나오고 뒤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와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이란 국민을 향해 투쟁을 계속하라며 시위를 독려하는 내용의 자막이 잇따라 방송에 등장합니다. 급기야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레자 왕세자가 하메네이 신정 체제를 비난하고 정부군에게 항명을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여과 없이 전파를 탔습니다. شما ارتش ملی ایران هستید نه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به مردم هر چه زودتر بپیوندید. 신정 체제 저항 세력의 영상 메시지가 다른 곳도 아닌 이란 국영 TV로 방송된 겁니다. 방송사는 영상을 부랴부랴 차단했지만 이미 2분 가까이 송출된 뒤였습니다. 이란 당국은 해킹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후와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 때는 하메네이 정권을 옹호하다 반정부 시위대에 타깃이 돼 제2도시 이스파한의 방송시설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18,000명, 부상자가 33만 명에 이른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국영방송 해킹 사건이 유혈 진압 공포에 짓눌린 이란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지금은 여름인 남미 곳곳에서는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난 산불은 보름 넘게 번지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숲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염이 도심 주택가를 위협합니다. 요란한 경보음 속에 주민들은 한밤 긴박한 대피에 나섭니다. 남아메리카 칠레 남부 비오비오와 뉴블레 일대에서 16일경 시작된 산불이 닷새째 확산 중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숨지고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불탄 면적은 3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 절반에 달합니다.
Mi mamá, mi tía, mi tío. Sí, pues, se dejó todo tirado nomás y se evacuó.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폭염과 강풍을 타고 화마는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번 산불이 최근 몇 년 새 가장 치명적인 환경재앙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Como conversábamos con el presidente electo, de seguro van a aumentar significativamente y lo más probable es que tengamos más de 1000. 아르헨티나에선 남부 원시림 지역인 파타고니아에서 산불이 발생해 보름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보존되어 온 원시림을 포함해 산림 150제곱킬로미터가 훼손됐습니다. El Estado hace demasiado poco y esto es demasiado grande. Así que habrá que hacerse cargo, gente, de esto, porque la gente está salvando la situación.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길어진 데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산불 대응 예산을 70%나 대폭 삭감한 게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남미와 달리 한국은 지금 강력한 북극 한파로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해와 인접한 중국 텐진 앞바다는 꽁꽁 얼어붙었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중국 동북부 텐진시 해양공원에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강태공들이 몰렸습니다. 영하 10도로 뚝 떨어진 강추위에 바닷물과 함께 꼼짝없이 얼어버린 물고기 낚기에 한창입니다. 여기저기서 월척을 외치고 과한 욕심에 얼음물에 뛰어들었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시베리아로 불리는 최북서단 신장 알타이. 기자가 물에 적신 수건 한 장을 들고 영하 34도 추위 소식을 전합니다. 原本软绵绵的毛巾啊，现在已经被冻得它都可以自己立起来。 아파트 주차장에 설산이 들어섰습니다. 한참 눈을 파내고 나서야 간신히 자신의 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극 한파가 중국을 강타한 겁니다. 눈은 물론이고 비로 내리다가 지면이나 차가운 물체에 닿으면 바로 얼음이 돼버리는 어는 비가 내리는 곳도 많아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결빙, 눈보라 경보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베이징도 최저기온이 영하 13도로 뚝 떨어지며 저온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유명 관광지 이곳 스차하이도 호수물이 온통 꽁꽁 얼어서 썰매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선 6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렸습니다. 건물 출입구를 막고 차량을 파묻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3.7m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엔 최근까지 여기에 2m 이상의 눈이 더 쌓였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한국 시각으로 조금 뒤 이루어집니다. 12상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 이번 재판도 생중계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재판부 요청으로 공소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막을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행정부 위인자로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의문은 저버리고 한 전 총리는 국민에게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오늘 오후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과정 전체가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인기를 제작해서 북한으로 날려보낸 혐의로 30대 남성 오모 씨 등이 수사받는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이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사건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의 총선과 똑같잖아요. 이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국방장관은 무인기를 적발하지 못한 군 감시망의 허점도 질타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들 얘기해야 들어 3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국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국지방공 레이더는 북에서 남으로 오는 비행체를 식별하는 걸 주 임무로 삼는 데다 소형 무인기는 새와 구분도 쉽지 않아 남에서 북으로 가는 민간 무인기를 잡아내는 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무인기 사태처럼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분위기가 계속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는데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우선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책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국에서는 코스피 5천을 코앞에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3,5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주식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신규 주식 계좌가 하루에 3만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거래 마감을 30분 앞둔 오후 3시, 한 증권사 객장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뽑아둔 대기 번호는 30번째.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합니다. 2시 좀 안 돼서 안 나왔는데 1시간 넘게 하루 종일 계속 기다리다가 왔어요. 휴대전화 모바일 거래에 익숙치 않은 실버 고객도 있지만 코스피 5천을 코앞에 두고 신규 계좌 개설, 투자 상담, 퇴직연금 운용까지 직접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밥도 먹고 돈을 몇 달째 이러고 있어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이른바 머니 무브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5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 잔액은 새해 들어 하루 평균 5조 원씩 빠져나가는 반면 1년 전에 비해 증권사 예탁금은 40조 원 늘어 90조 원을 돌파했으며 주식거래 신규 계좌도 하루 3만 개씩 1,20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잔고도 급증해 28조 원에 달합니다. 몰려든 자금이 향하는 곳, 여러 종목의 주식과 채권을 한데 담은 종합선물형 펀드, ETF 시장입니다. 지난 16일까지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320조 원을 넘어섰는데 1월 들어서만 2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좋다고 하니까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을 것 같고 펀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수 추정형보다 변동성이 큰 테마형 ETF를 고집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수를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이제 나머지 쪽에서
근데 고객님께서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셔야죠. 돈이 돈을 밀어올리는 유동성 장세 속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오늘 하루 3,5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치인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의도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